안녕하세요. 자본주의에서 조기 은퇴하고 싶은 굴비입니다. 저는 QQQ를 3배 추종하는 TQQQ와 QQQ를 2배 추종하는 QLD를 섞어서 2030년도까지 자산 10억이 될 경우에 파이어족이 될 생각인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원래 계속해서 파이어족을 지향하고 있었지만은 조금 안정적으로 은퇴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QQQ나 뭐 SPY 같은 한 배 추종하는 ETF를 주로 투자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튜브 채널들을 돌아보면서 여러 채널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러한 레버리지 투자가 사실은 투자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영상을 몇 개 보게 되었고, 그게 단순히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이 되는 내용들이었어 가지고 저도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됐고, 덕분에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은 생각보다 더 빨리 조기 은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TQQQ와 QLD를 활용해서 조기 은퇴를 할 생각인데요. 그런데 이제 TQQQ 같은 경우에는 3배 레버리지다 보니까 너무나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QLD 같은 경우에는 제 자산의 한 60에서 70% 정도로 배치를 해서 장기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TQQQ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30에서 40%의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그 현금을 활용해서 TQQQ 단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순전하게 개발한 내용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어떤 유튜브의 내용에서 제가 착안한 건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그분처럼 말씀드린 30에서 40% 현금을 확보해가지고 단타를 치는 거는 너무 조금 부담이 돼서 저의 경우에는 제 자산의 한 15% 정도 되는 1억 정도를 현금화해서, 사실 이것도 현금화 했다기보다는 대출을 받은 돈이거든요. 어쨌든 그 돈을 활용해서 1억이니까 10분할로 매수한다는 가정하에 단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일요일 직전에 금요일에 장이 열렸겠죠. 그래서 이번 금요일에도 계속 장이 오르다 보니까 추매는 하지 못하고 1억 중에서 1,000만 원을 활용해 가지고 TQ 단타를 했고, 그걸로 금요일 하루에만 3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전 1시 새벽이죠. 새벽에 TQQQ 111주를 72달러에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 5시 58분이죠. 장이 열리기 전에 111주를 똑같이 72.62달러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7시 48분에도 72.75달러에 110주를 매수했고요. 그리고 장이 열리고 조금 지나고 나서 110주를 74.12달러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5월 8일부터 5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 5월 8일이겠죠. 9일이랑 10일은 장이 안 열렸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실현한 손익은 32만 7,138원인데 아래 내역을 보시면은 TQQ뿐만 아니라 SPYM, 그 S&P 500을 추종하는 ETF죠. 이것도 제가 한 주를 매도를 해서 이게 한 2만 7천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TQQQ를 활용해서 얻은 수익은 약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SPYM을 매도했냐면은 저는 이제 TQ 정확히는 현금이었죠. 현금 30에서 40% 그리고 QLD를 60에서 70% 정도 구성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은데 지금 제 포트폴리오는 거의 대다수가 QQQ나 SPYM처럼 이 한 배수짜리 ETF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 배짜리를 너무나 갑작스럽게 매도하고 QLD로 갈아타게 되면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하락장에서 제 정신이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만 따져봤을 때는 일시에 어떤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 장기 수익률은 높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하락장이 왔을 때 제가 그거를 팔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거를 한 번에 매도하고 QLD로 갈아타게 되면은 제 멘탈이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은 일단 한 주씩 이 SPYM을 매도하고 이렇게 매도한 돈을 활용해서 QLD를 한 주씩 매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 주씩 매수하는 거는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만약에 나스닥 기준으로 10% 이상 단기 조정을 받게 되면은 그때는 이렇게 한 주씩 매수하는 것을 멈추고 어떤 특정 구간마다 뭉텅이씩 약 10%씩이겠죠. 10%씩 한 배수짜리 ETF를 매도하고 QLD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바로 다음 날이니까 월요일에 어떻게 장이 될지 한번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일단 이 Fear and Greed Index라고 해가지고 공포 탐욕 지수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지수죠. 그런데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탐욕 단계입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극한의 탐욕 단계가 있는데 아직도 CNN 탐욕 공포 지수에서는 탐욕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뭐 떨어진다기보다는 오르지 않거나 아직도 올라갈 확률이 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지표는 S&P 500의 P 레시오인데요. P 레시오는 아시다시피 그 해당 이거는 S&P 500 지수니까 해당 종목은 아니고 어떤 하여튼 특정 종목이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해서 주가의 가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닌데 단순하게 말하면은 이 P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비싼 겁니다. 그런데 이 S&P 500의 5년 이 P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 정도 한 20.5가 될까요? 22.5에서 한 28 정도가 이 S&P 500이 변동하는 범위인데 지금 보고 계신 자료 기준은 5월 7일이기 때문에 5월 8일에 상승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5월 8일 기준으로는 27까지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높은 구간이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도 S&P 500 P 지수가 29까지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하락보다는 가격이 유지되거나 더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S&P 500 PE 지수를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똑같이 나스닥 100 PE 지수를 보시면은 5년 추이를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27.5, 28에서 35, 34 사이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나스닥 100의 PE 지수는 38 정도로 이 평균적인 이 나스닥 P 지수의 폭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5월 8일이 반영이 되어 있네요. 어쨌든 나스닥 지수만 봤을 때는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를 5년이 아니라 20년으로 봐도 꽤나 높다고 볼 수 있는 게 보이시는 것처럼 과거에 여기 보시죠. 2010년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2021년도 그리고 2024에서 5년도 이렇게 천장 PE 지수가 38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반면에 이 나스닥 100 PE 지수의 하방을 보시면은 2015년 이후로 계속해서 바닥이 상승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인 것 같기는 한데 이 PE 지수만 봤을 때는요. 그런데 만약에 또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PE 지수 자체가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상승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의 심리 지수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순간순간 제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 혹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랑 감정들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은 과거에 어땠는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저는 제 심리 상태가 어떤지 그거를 점검하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말로 제 자신한테 설명을 함으로써 혹여나 주식시장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포에 주식을 매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제가 지금 주식시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자산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있는 상태이긴 한데 제 심리 상태로만 따져봤을 때는 저는 전형적인 개미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주식시장의 그 방향성이랑은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주가가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은 주식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그 주식이 계속해서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뭐 나스닥이나 반도체 지수가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주식을 하루라도 빨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배수짜리 ETF를 QLD로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제 심리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란 미국 전쟁이 뭐 거의 끝나는 것처럼 뭐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주류 언론에서 나오지 않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전쟁이 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들을 보다 보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이 전쟁이 격화될 수 있지 않나라는 불안 심리가 계속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거는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개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조금씩 기술주 버블, 그러니까 AI 버블, 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공포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AI, 이게 궁극적으로 성공을 해서 과거의 산업혁명처럼 우리 인류를 다음 단계로 올려줄 그런 기술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확신은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라는 개미의 심리 상태를 봤을 때는. 그러면 종합적으로 제 심리 상태로만 따져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중립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TQQQ 단타 수익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그리고 저라는 개미의 심리 상태를 통해서 다음 주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 거인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혹시 저 같은 전형적인 개미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제 심리 상태를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